자, 안전관리자의 역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렇게 기업에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뭐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먼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일을 잘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은 일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건데 어떤 게 일을 잘하는 거냐 참 기준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물샘닷컴 네이버 카페 그리고 유튜브에 제 키워드 검색하면 관련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 연락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010-6362-6001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화번호 말고 다른 전화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쓴 몇십 년 동안 쓴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다른 서브 전화예요. 이것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메시지 제가 이 전화는 자주 못 받아요. 왜냐면은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계속 소지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전화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화는 꼭 확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면은 기타 제 강의라든지 쪽에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하신다라면은 여기에다가 문자라든지 그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운 좋으면 통화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전화기를 좀 자주 못 써서. 근데 오히려 문자나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신다라면은 더 쉽게 계속 기록에 남으니까. 그리고 카카오톡 그 아이디 같은 경우는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DOLSOON 파파 숫자 1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친구 등록을 하셔서 그렇게 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역량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과거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안전 쪽에 처음 생각하신 분들한테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전으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뽑는다. 즉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당연히 뽑겠죠. 2종이든 1종이든 간에 그 회사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자, 어떤 A라는 회사에 A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운전을 해야 되는, 즉 쉽게 말해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만 돼요. 법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즉 이러한 자격증, 안전자격증, 쉽게 말해서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을 여러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아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회사에서는 야, 너 자격증 있지? 운전면허증 있지? 자, 운전해봐라고 시키는데 뭘 시키느냐? 회사에서는 그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운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예 모른다라고 본다라면은 어떻게 운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채용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너 운전 잘 할 거야 라고 아예 그렇게 고정관념이 받겠습니다. 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즉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막상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내가 어떻게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대단한 자격증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해봤으니까. 나는 단지 자격증을 딸 때 그냥 뭐 운전하고 있든 내가 독학을 했든 간에 기아 넣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고 그 정도만 할 뿐인데 운전을 회사에서는 잘하는 걸로 아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느냐? 야는 거의 F1 그랑프리 나가가지고 레이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예 생각을 해요.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 어떤 갭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운전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내가 취업을 했더라면 나는 그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은 못하고 왜? 하다 보니까 이게 신입이니까 아무래도 운행은 좀 어려우다 싶어가지고 차 청소를 시키고 세차만 시키고 계속 유리만 닦게 하고 워시액만 갈게 하고 그런 잡일을 시킵니다. 잡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안전관리자인데 내가 차 청소하려고 차 세차하려고 이 회사 취업했나? 운전하려고 들어왔지. 그런데 막상 따져보세요. 너 운전할 줄 알아? 그러면 할 줄 모릅니다. 그게 회사 잘못입니까? 본인 잘못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잡부를 하듯이 하지만은 운전하겠다고 해서 하나씩 기억을 되살리고 연습을 해서 여기저기 물어봐서 나는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씩 갖춥니다. 드디어 이제 운전을 할 줄 알아요. 회사에서 너
안전 쪽에 일을 하지. 너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지? 한번 차 한번 몰아봐. 왜? 몰아봐라 말 안 해도 직접 운전해야 될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운전을 합니다. 밟으니까 가고 왼쪽 거 밟으니까 브레이크에서 멈추고. 그걸 아는데 언제 깜빡이를 넣어야 되고 언제 라이트를 켜야 되고 사양등이 뭐고 아니면 후진은 어떻게 하는 거고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으려면 부드럽게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이제 하나씩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해서 초보적인 말 그대로 초보 운전이 되는 거죠. 초급 자격증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슬슬 거만해지기 시작하죠. 한 손으로 핸들들이 꺾고 뭐 운전하다 요즘은 담배 많이 안 태우지만은 담배도 태우면서 운전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여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운전을 잘하는 것과 운전을 못하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운전을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운전을 잘하고 운전을 못한다.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딱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에 빨리 가고 또 내가 원하는 목적에 제 시간에 도착하고 다 맞는데 가장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안정되게 주위의 승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아주 스무스하게 그렇게 운전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걸 겁니다. 빨리 가고 급히 가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운전을 더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을 조금 할 줄 안다면 빨리 가고 잘 끼어들고 그게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빠르지 않고 정속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운전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운전을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이 차의 성능을 알아야 되겠죠. 이 차는 어떠한 기능이 있고 이 차의 어떤 조작 내반은 무엇이고 이 차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즉 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지만 그 차 자체, 하드웨어, 기존의 어떤 폼, 기준, 규칙, 규격 쉽게 말해서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그 원인은 무엇이니까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라는가 그것들을 한번 기준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들이 하게 되면 초보 운전 딱지를 벗어나서 하게 되면 거의 3년, 2, 3년은 넘어야 초보 딱지를 뗄 수가 있을 거예요. 슬슬 돌아가는 게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또 있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또 착각이죠. 점검이 나왔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잘 되고 신속하게 되고 또는 적법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편법이 난무하고 응급조치만이 정말로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안전관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빵꾸가 났다고 합시다. 펑크죠. 그렇다면 응급조치는 무엇일까요? 타이어를 교체하면 됩니다. 보조 타이어가 있다라면은. 그런데 내가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빨리 타이어 교체해야지. 옆에 갓길에 세워놓고 차 끌어올리고 바퀴 빼서 다시 다른 타이어 집어넣고 잘 체결해서 그렇게 옵니다. 야, 얘는 정말 응급조치 잘하니까 일 정말 잘하는 놈이야. 아주 박수를 칠 수가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펑크가 나지 않도록 미리서 타이어를 점검하고 또 차 상태를 미리서 확인하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예방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안전의 큰 틀이고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급조치를 잘하고 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원칙은 넘어서고 편법만 난무하고 또 내가 타이어가 굉장히 마모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 보조 타이어가 있고 얼른 나는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냥 운행하고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의 역량으로 간다면 운전을 비교한다면 운전을 잘하는 것도 역량이겠죠. 또 어떤 응급조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역량일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가장 큰 역량은 원칙에 맞게 원칙에 준해서 그 원칙에 준한 대로 가되 그게 변수가 일어나지 않고 스무스하게 항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안전관리자의 큰 역량입니다. 제가 이것을 느낀 게 언제 느꼈냐면 한 안전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한 10년 지나니까 그렇게 느꼈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처음에 저도 자격증 공부할 때 그 당시에는 뭐 인강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암기식으로 많이 했었죠. 저만의 서브노트를 많이 만들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책 한 권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그때가 벌써 뭐 꽤 오래됐으니까. 그때는 공부 방법이 그거예요. 좀 보통 다른 뭐 우리 요즘에 수능 공부하듯이. 그래서 결국은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도 참 재밌어요. 요즘은 보통 문자도 오고 뭐 인터넷으로 확인하지만 그 당시에는 ARS로 눌러봐서 내 ARS로 수험번호를 찍어야만 해야 되는데 워낙에 전화가 폭주하니까 연결도 잘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합격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공부를 해서 이렇게 내가 합격이 갔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따는 순간 어떤 게냐면 이게 안전관리자의 일인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공부를 할 때 과거에 오래된 그 책을 한번 펴본 적이 있는데 웬걸 그 당시에는 내가 일을 하는 것과 자격증 따는 게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하고 있는 그 업무가 자격증 공부할 때 다 들어있었더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나는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를 했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게 좀 더 내가 일찍 그 책을 좀 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정립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과 즉 수험서 교재와 우리가 자격증 공부하기 위한 교재와 실무가 동일한 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공부 따로 실무 따로라고 연결했었는데 이것을 연결시키는 따로 나름대로의 그런 정립하는 그 과정이 한 업무를 시작하고 10년 지나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메모도 많이 하고 아 이런 업무는 법의 이런 내용에서 이게 근거가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시험 볼 때 했던 게 이거였었구나. 공부할 때 이거였었구나. 근데 왜 나는 이것을 실무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자격을 취득했지만은 왜 이것을 적용을 못했을까라는 것들이 많이 후회가 됐었죠. 그게 정립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씩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이 더 업무적인 성장으로 다가왔었고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원칙을 준수하자 했습니다. 제 이름도 준수지만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뒤에 이제 그 취업에 목말라 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무료로 많이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재능기부라고 많이 했었었죠. 그리고 그러한 재능기부를 몇 년간 이어오다 보니까 그때 취업에 도움이 되고 또 안전관리자 역량을 발휘하신 분들이 그때 받았던 거 자기도 돌려주겠다고 해서 같이 규합을 하게 됐고 그게 취준캠프의 스텝으로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가 스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공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준캠프를 하게 되면은 거의 수강생을 많이 선별을 해요. 그래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안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정말 많으면 20명, 적게는 뭐 서너 명도 그렇게. 오히려 가장 좋은 게 7명에서 10명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1대1 또는 1대2 전담으로 그렇게 스태프들이 맞춰서 한 명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개념을 잡아주고 많이 하는 역할이 됐었죠. 취준캠프 참여자 2명의 스텝이 1명이 아니라 취준캠프 참여자가 1명이면 스텝이 1명 또는 스텝이 2명이 그렇게 전담으로 붙어서 굉장히 역량 강화를 시켰고 또 그렇게 합격의 길로 취업의 길로 그렇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들었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재능 기부식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전에 그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격증 기취득자들인데 취업에 관련한 어떤 면접 특강, 취준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백지 상태로 와요. 자격증 분명히 있는데 안전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인강을 할 때에는 아예 취업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예 취업의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자격증을 무조건 따게 하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고 또 거기에 맞춘 설명을 같이 곁들이자 해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취준 캠프에 왔을 때는 좀 더 속도가 나고 굉장히 더 빨리 강화가 될 거다라는 그런 그 믿음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게 하나의 큰 취지가 됐던 거였었죠. 또 그렇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고난이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어찌 보면은 또 그 고난이도를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러한 인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어찌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출제도 상입니다. 외우세요. 이것은 이겁니다라고 그렇게 간단한다면은 다른 강의처럼 비슷하게 강의 차수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도 짧고 말도 굉장히 천천히 해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욕심에
자격증 취득이 우선이 아니라 취업을 좀 해드리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는 욕심이 더 커서 그렇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한 번 들어서 알면은 천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취중 캠프를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들은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비정상이다. 여러분들은 정상이 아니다.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 하고 강의를 하는데 취중 캠프를 한 번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곰곰이 정리를 하다 보면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다시 중복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거의 4, 5개월 이상이 걸리고 취업을 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죠. 남들과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월하니까. 그래서 자소서부터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까지 연결하는 강의는 특히 안전 쪽에서는 돌손파파 이준수가 하는 이 물샘닷컴에서 하는 강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업무 경력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자격증도 쉽게 따고 취업까지, 취업 이후에 업무 역량까지, 업무 피드백까지 할 수 있는 그 운전으로 설명했지만은 원칙을 지키는 방법부터 어찌 보면은 불법이 아닌 약간 적법에 가까운 편법까지도 그렇게 요령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또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안전관리의 끝은 어디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상위 자격증인 기술사나 또는 어떤 산업안전 지도사까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넓힙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처음 시작한다면은 나이가 있으시다면은 40대 중반 또는 40대 후반까지는 회사의 어떤 조직에 몸담고 거기에 충실한 업무를 하시고 주변과 인맥관계를 형성해서 그 발판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대라면은 나는 앞으로 20년 남았네. 내가 30대라면은 앞으로 10몇 년 남았네. 그걸 보지 마시고 향후 3년 후에 또는 향후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중기, 중단기 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인데 어쨌거나 취업을 하셔가지고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높인다라면은 너무 편법만, 너무 요령만 따지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업무를 하면서 참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아요. 정말 이가 갈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소위 중대재해 진짜 여러 번 겪었죠. 눈물 나는 그런 사건들. 경찰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앞에 조사 많이 받았습니다. 판사 앞에서 재판도 받았죠.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대법원 상고까지도 했습니다. 참 그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안전하면서 겪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안전의 1세대에 가깝죠. 산업안전보호법이 정확히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어려웠던 과정들을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접 경험에 가까운 어떤 이야기와 용기와 피드백과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정말로 안전관리자로서 올바른 자세, 올바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온라인에서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와 제 카톡, 아이들을 그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수시로 전화가 되면 좋겠지만은 저도 생활이 있는지라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가급적 문자나 카톡을 해주시면 되고 뒤에 저랑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 만나보고 또 알게 되면은 그때는 제가 전화번호 항시 휴대하고 있는 제 전화번호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수시로 연락하고 뭐 자주 만나고 하니까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뭐 여기 전화다가 쓸데없이 그냥 식사하셨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발전이 그러니까 저의 근황을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발전이 되고 싶다는 것들을 나는 이러한 욕심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많이 저를 조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역량이 되는 한 최대한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방학에 맞는 어떤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더라면은 과거 취준 캠프 통해서 그 역량이 되는 분들에게 제가 다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저에게 받아왔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다 베풀도록 하고 그렇게 마인드가 있으니까 굉장히 인맥관계가 넓어지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모두 안전적으로 정말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깊이 기대합니다.